와우팩에 한 34가지 정도가 있어요. 클렌징부터 이제 거의 뭐 마지막 팩이나 메이크업 제품까지 있는데 전 너무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시크릿을 하니까 시크릿 제품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좋아요. 진짜 좋다고 저는 자부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다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되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정답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써보니 우리가 써보니 이렇게 써보니 괜찮더라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를 또 도와서 옆에서 같이 이 진행을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증명희 사장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에서 이제 제 얼굴하고 우리 진영희 사장님 얼굴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 되게 예뻐지고 싶어. 내 피부 표현을 좀 알아보고 싶어. 내가 눈썹을 좀 어떻게 그렸으면 잘 표현될지 나 여기서 좀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만 일단 선착순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오시고요. 그리고 네, 우리 정은아 사장님 나오세요. 네, 우리 사장님 앞쪽으로. 먼저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네,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파트너 찾기? 네, 어떻게 이쪽으로 우리 정원 사장님이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사장님 상상하셨나요? 네,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짱치는 고스럽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일단 네 볼게요. 오늘 메이크업 주제 자체가 되게 귀여워질 거예요. 이거 하시고 머리띠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도 아까 실핀 메이크업 이제 이 강의 주제 자체가 클렌징부터 메이크업까지예요. 이러실 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손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본중 제일 나요. 본중 제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클렌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클렌징을 사장님들이 없는 도구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는 도구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할 건데 볼게요.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늘어뜨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뭐 강의가 시간이 좋았네 안 좋았네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빨리 진행되지만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들 그냥 딱 생각을 해가지고 팩트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뭐죠? 곤약 퍼프. 네, 퍼프? 무슨 퍼프? 메이크업 퍼프요? 곤약, 그쵸? 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곤약의 네임을요, 예명을 정말 사랑스러운 곤약? 저는 이게 얼마죠? 2,800원인가요? 네. 2,800원의 행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본사 강의 때 우리 사장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하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다? 클렌징이에요. 여기 저와 함께 예전에 타사를 함께 다녔던 분도 여기 직급자분도 계십니다. 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초 제품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초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보다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초 제품을 써도요. 이게 50점이 되고 100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선생님들이 배우는 이 클렌징은요. 우리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곤약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 시간 끝나고 나가셔가지고 곤약을 꼭 사세요. 꼭. 그리고 혹시 뭐 주변의 파트너분이나 스폰서분들 곤약 한 개 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얻어내세요. 보시면 곤약이 납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볼록한 부분이 있죠. 볼록한 부분 엉덩이 부분 같고요. 납작한 부분 어디 갔나요?
된가요? 가슴 아니고요? 네, 그치. 보면요,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의 가장 끝에 클렌징 오일, 아이 리무버를 묻혀줍니다. 아이 리무버의 이 특성과 그리고 중요성을 일단 보면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한번 솔직해져 볼 거예요. 여자분들, 나 아이 리무버 쓴다.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지금 왔어요. 오, 의외로 많으시네요. 의외로 많으세요. 아이 리무버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타사에서 이제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제 그런 그 클렌징 저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비싼 아이 제품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아이 제품은요 내 눈에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이런 클렌징이나 그런 압으로 내 눈 주변을 비비게 되면 얘가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안에 얼굴을 지워내는 성분 자체가 정말 연약한 내 주변에 닿게 되면요 다크닝이 생겨요. 우리 좀 이제 보시면은 우리 정은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건강적인 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전부터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 밑에 약간의 착색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메이크업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거나 내 눈밑이 내 손에 의해서 내 메이크업 제품에 의해서 자극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 메이크 그런 저기를 써도 제품들을 써도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의 젊음을 가장 빨리 유지하고 싶다. 어떻게? 아이 리무버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엉덩이의 조금 볼록한 부분 쪽에다가 아이 리무버를 묻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매자가 해도 돼요. 근데 이 소매자 하게 될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요. 답답하고 그냥 뭔가 일을 하나 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공약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이 볼록한 부분을 옆으로 쭉 하고 한번 한 3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녹겠죠? 녹은 상태에서 옆으로 쫙 하고 밀어줍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도요. 이 제품을 이렇게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시크릿을 설명을 할 때 제품 없이 설명할 수 있나요?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소금 하나 써보겠다라고 미팅한 사람들도요.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 방법을 내가 잘 쓰고 내가 익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줬을 때 소금 하나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전 제품을 쓰게 돼요. 최근에 제 경험담이거든요. 열흘 정도 됐는데 저는 소금 하나 정말 알아보려고 왔던 사람에게 와우팩을 2개 사인 받아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한번 잘 보세요. 혹시 다 하셨어요? 화장이 어때요? 네. 이렇게 지워냅니다. 네. 우리 시크릿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물로도 굉장히 잘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 리무버도요 굉장히 빠르게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술도 이렇게 쭉 하고 지워냅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한 pH가 몇이라고 얘기하죠? 5.5. 5.5라고 얘기하죠. 이 안에는요, 우리 해양 심층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물의 pH가 몇인 줄 아세요? 5.5예요. 거의. 이렇게 됐을 때 거의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갑다고, 오일 들어가면 따갑고 뿌에서 기분 나빠서 안 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이 아이 리무버의 순도가요 5.5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아요. 눈물의 산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따가워서 안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우리 아이 리무버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하고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클렌징을 할 건데, 클렌징도 우리 사장님들이 여태까지 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한번 잡아내 보세요. 이 밀크를요 얼굴 전체에다가 쫙 발라주고요 러빙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클렌징 밀크가 뭐 물이 닿아야 되니 안 닿아야 되니의 그런 얘기들은 많아요. 뭐 물이 닿으면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 클렌징 해가지고 뭘로 지워요? 물로 지울 거잖아요. 물 닿으면 안 되면은 물로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건조하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만 썼을 때 이 클렌징 밀크가 너무 빨리 흡수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요, 그냥 물 조금 묻히세요. 그래서 러빙 해주세요. 이게 물 묻어서 절대 안 되는 거면 우리는 물로tion 첨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싹 하고 녹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부터 포인트예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물론 이제 막 어부어부 하죠. 난리 나죠. 안 해요. 안 돼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제 저하고는요,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곤약으로 쫙 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눈밑도 쫙 하고 밀어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요, 이 클렌징을 지어내는 이 순간에 내 얼굴에 각질들이, 얇은 각질들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내가 어프어프를 하게 되면요, 그 어프어프의 수돗물에도요 굉장히 안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프어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피부의 손상도, 즉 얼굴에 붙어 있는 이 하나의 수분막, 각질, 이제 하나의 수분층이죠. 이 수분층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프어프의 세안은요, 저는 5번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자각해보세요. 내가 시크릿 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써. 근데 피부가 건조해. 그러신 분들은요, 클렌징 습관이 아마 분명히 잘못되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쫙 하고 지워내고 나서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퓨리파잉 밀크예요. 여기에서 피부에 따라서 어떤 뭐 거품이 나는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저희 제품이 아닌 뭔가 타사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타사의 제품을 쓰셔도요, 저는 뭐 크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타사의 제품들은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계면활성제는요, 내 얼굴에 수분막을 걷어내버려요. 내가 촉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분막까지 걷어내기 때문에 내가 세안을 하고 나면 땡겨요. 그럼 땡기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되게 개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볼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땡기기 때문에 어때요? 내 얼굴에서 피지가 올라오죠. 피지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피지가 올라오면 어때요? 그때 내 모공이 막혀버리면요, 피지가 앞으로 못 나와요. 여기서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뭔가 오돌도돌하게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볼게요. 피지가 밖으로 무사히 나왔어.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어요. 이때 우리가 산소랑 같이 맞닥뜨립니다. 그럼 어때요? 피지가 산성이에요. 그럼 사각 깎아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밖에 나오면 까매지죠. 얼굴이요, 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까매져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얼굴에서 피지가 많이 안 나오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피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프어프 세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 세안을 많이 하지 않는다예요. 볼게요. 퓨리파잉 필링밀크는 우리가 책에서는요,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정도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필링제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필링젤은 굉장히 저자극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데일리하게 사용해도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이렇게 턱에서도 무질무질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턱. 피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턱, 그리고 코 부분, 그쵸? 그리고 인중, 이렇게 러빙을 해주는데, 저는 어떤 리더들은요, 필링을 얼굴에다 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있으래요. 그리고 나면 피부가 뽀얘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거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 소견은 클렌징은 뭐예요? 결국은 피지를 흡착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지를 3분 정도 흡착시켜버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피부가 매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수분막까지 같이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퓨리파잉 필링 밀크는 그냥 메이크업을 지워내는 도구로만 그냥 전 쓰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클렌징을 받고 있는 우리 정은아 사장님한테 솔직한 지금의 후기를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본인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아니, 클렌징이 끝났어요. 지금 솔직하게 후기 말씀해 주세요. 뭐 촉촉하다 그런
그런 얘기 말고 지금 솔직한테 딱 드는 느낌. 되게 시원해. 아,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닌데?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찝찝할 거예요. 우리 이걸 보는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찝찝해요. 말도 안 돼. 지금 이렇게 클렌징이 끝났어? 이게 어떻게 클렌징이 끝나는 거야? 한 번 더 닦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닦은 상태에서 어프의 세안은요, 딱 3번에서 5번까지 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떤 분들한테. 누구는요, 샤워기 틀어놓을 거예요. 오늘 나 섹시해. 샤워기를 대고 막 러빙합니다. 막 기분 되게 좋아요. 이 모공으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 물줄기가 모공을 자극하게 되면 어때요? 모공에서 또 피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또 악순환이 또 시작됩니다. 제가 봤을 때 박상도 사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들이 그렇게 좋다는 시크릿을 쓰는데 왜 자꾸 내 피부는 빨리 좋아지지 않지? 클렌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부터 끝내셔야 되는 건 뭐다? 물줄게 되고 오늘은 이제부터는 난 절대 섹시하지 않다. 이렇게 뒤로 대고 이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패팅을 절대 5번 이하로 한다.입니다. 이렇게 클렌징이 쫙 하고 끝났습니다. 원래 이제 실제로 본인이 한다면은 한 3번 정도 물패팅을 해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눈 잠깐 떠보시겠어요? 밑에 깨끗하게 저보다 잘하세요. 아 역시 눈 위에 한번 떠보시고요. 자, 내가 외부에 신규를 만날 때도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신규분은요 감동해요. 그냥 나 손 하나 받으려고 왔는데 뭔가 관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킨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스킨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품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눈 감으시고요. 이렇게 쭉 하고 한 5번 정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지워냈죠. 스크러빙 마스크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 종류는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밖에서 팩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에 되게 많은 효과를 보는 게 저는 스크러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에 착색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름이나 그런 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없애기에는 리커버가 좋기는 해요. 근데 스크러빙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러빙 마스크를요 얼굴 전체에다가 쫙쫙 다 발라줍니다. 팩을 지워낼 때의 요령도 있겠죠. 여담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미팅을 요청하셔가지고요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미 시크릿을 마음의 결정을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품에 대해서 시크릿을 믿으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시크릿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좋다는 제품을 썼어도 내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하는 건 없었대요. 그래서 시크릿 사업은 할 건데 그냥 제품은 설명 많이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가가지고 스크러빙 마스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스크러빙 마스크를 다 지워내시고 나서 이 정도 한 번 했을 때 맑아지는 거라면 내 여기에 있는 기미 도 없어지겠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딱딱 아마 우리 사장님들은 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대칭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딸을 나오라고 했어요. 딸, 나랑 약속 하나 하자. 엄마가 지금 여기 기미가 되게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 엄마한테 잔소리 해줘. 무슨 잔소리? 엄마 팩하세요. 딸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꼭 팩을 하게 될 거야. 한 달 후에 이모가 자신할게. 엄마가 많이 좋아질 건데 그때 좋아졌을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할게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딸은 숙제처럼 엄마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딱딱 가지고 있는 이 대칭의 기미가 너무 맑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스크러빙 마스크를 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미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위에 더 발라줍니다. 우리 정은아 사장님은 이제 이쪽에 좀 기미가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제가 사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팩 안 이쁘게 발랐다고 막 혼자 막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15분. 근데 한 10분 정도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디가 들어가요. 우리 사장님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셔가지고 할 때 딱 이 타이밍에 바디가 들어갑니다. 볼게요. 네, 앞쪽으로 나오세요. 바디를 할 때도 서로가 받고 해주는 입장에서 침묵이 흐르면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받으시는 이분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왜 받고 있지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디 제품 뭐 기본적으로 여기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는 굳이 지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디 제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 뭔가 호기심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누가 있죠. 우리 비누 색깔 뭐뭐 있죠? 하얀색하고 까만색 있죠. 까만색은 못생겼으니까 남편 주고 흰색은 예쁘니까 내가 쓰고 얼굴에 쓰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몸 바디용이에요. 이렇게 몸 전체에다가 해주는 스크러빙이지만 우리 이제 뭐 시간상 그리고 장소상 몸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주는데 볼게요. 미네랄 비누가 거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거품이 막 많이 나지 않아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손에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분기가 이제 좀 있거나 그러면 거품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뭔가 미끄덩한 하얀 색깔을 조금 많이 내주게 되면은 조금 더 각질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올리죠. 이때 내가 각질을 잘 밀어내느냐, 잘 밀어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요. 지금 이 게스트분과 나의 이 온도 차이입니다. 바로 밀어내버리면 각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몸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바로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손은 어때요? 차가워요. 나도 차갑고 본인도 차가워요.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둡니다. 둔 상태에서 살짝 밀어내요. 그러면 이미 많은 온도를 서로가 같이 나눴기 때문에 밀어내자마자 각질이 뚝뚝뚝뚝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볼게요. 밀고는 있는데 내가 딱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밀어냈을 때 고객은 두 가지예요. 미네랄 비누와 소금을 썼는데 유난히 짰는데 물이 엄청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은아 사장님도 약간 그런 편이시거든요. 붓기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심장이 안 좋거나 그러시는 분들.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몸에 붓기가 많으세요. 아침에 잘 보세요.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때 어떻게 알아요? 네, 손은 이렇게 마르고 조그만데 붓기가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해주면요. 어머 되게 신기한 제품이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정은아 사장님도요. 이렇게 처벅처벅 물기가 되게 많이 느껴져. 아마 되게 많이 붓는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끈적끈적 이분의 손과 나의 손이 굉장히 사랑해. 막 오일을 엄청 많이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요, 사장님, 이 오일을요, 이때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그냥 각질만 싹 하고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나서 바로 오일솔트를 쫙 하고 올려줍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 오일솔트를 한 상태에서 딱 벗겨내고 나면요, 이 손에서 그 기름 있죠? 싹 껴요. 기름이. 쫙 이제 우리 정은아 사장님은 워낙 이제 우리 소금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시크릿 바디를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10명 중 6명 정도는 기름이 엄청 껴요. 왜? 여자분들 특히 50대 분들은요 갑상선약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호르몬 제제 많이 드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몸 자체가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기름이 엄청 올라옵니다. 얘기해 주세요. 혹시 최근에 조금 독한 약을 드시나요? 아니 여자분들 50대 이상이면 거의 호르몬 약 드시거든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해주고 나서 쫙 한번 밀어주세요. 우리 정은아 사장님도 손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이 쫙 올라옵니다.
이게 유난히 엄청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몸 관리 꼭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많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손에서부터 많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네랄 비누로 한 번 정도 쫙 하고 더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디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과의 나의 교감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얼굴을 다 해주지는 못해도 이 짧은 시간에 바디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뭔가 약간 상처가 됐는데 상처를 보듬어 줄 수도 있거든요. 아, 많이 아프셨구나, 많이 부으셨구나, 그런 거 한마디로도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싶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육식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기름 엄청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정원 사장님 어제 치킨 드셨을 것 같아요. 삼겹살. 네. 여자분들은 시크릿 많이 하셔도요, 이렇게 바디 3종 하면요, 겨드랑이에서 오일 그 기름 엄청 나와요. 전 지금도 나와요. 오늘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니면 어제 고기 종류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긁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크릿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거의 뭐 이런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쪽 안 감을 거예요. 왜? 거의 이런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처음에 바디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손에 모든 그 수분을 싹 다 닦아내지 마세요. 약간 남겨두세요. 그런 상태에서 바디 버터를 발라주면 훨씬 더 빨리 촉촉하게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시죠? 꼭 양쪽과 오른쪽과 왼쪽은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라는 거. 우리도 앉으세요. 대목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게 작은 부위이긴 하지만 나오는 게 이제 보여주면 조금 더 충격을 받긴 하죠. 이 충격 속에서 서로가 또 웃으면요, 서로 굉장히 빠르게 친해져요. 볼게요. 우리 희정 사장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닦아내세요? 저요? 네. 일단 살짝 살짝 어떻게? 한번 물 한번 하고. 네, 그러면 약간 어, 부드러워지니까 네. 저는 제가 닦는 또 원래 있어요? 그걸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우리 희정 사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은요,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잘 못하셨다고, 저는 잘 못 알고 계셨다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눈을 살짝 감고 스킨을 뿌려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 스킨이 아예 없다. 그 상태에서 내가 막 물 가져다가 이렇게 막 러빙하게 되면 서로 싸워요. 내 몸에 물을 뚝뚝 떨어뜨렸니 어쨌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기로 스킨으로 약간 얼굴을 조금 적셔줍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묻혀가지고요, 한 1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 스크러빙 마스크에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또 녹여져 있겠죠. 이 노폐물이 녹아요. 그리고 얼굴에 쏙쏙쏙쏙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말 그냥 마사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바로 어프 세안을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나는 똑같은 스크러빙을 하고 있고 똑같이 쓰는데 왜 나는 파익을 하고 나면 더 건조해져? 닦아내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러빙을 하고 나서요. 저는 가끔 브론즈방에 단톡방에 보면 너무 무서울 때 있어요. 스크러빙 마스크를 눈두덩이에 다 덮어가지고 막 잘못하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에는 너무나 많은데 들어가지 않게 전 볼 때마다 되게 놀래요. 왜 스크러빙 마스크를 눈두덩이에다가 다 발라놓고 저걸 도대체 닦아낼지 어떻게 닦아내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 분명히 그러시는 우리 주민사장이 저번에 한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볼게요. 눈 밑을 먼저 쫙 하고 닦아냅니다. 닦아낼 때도요, 이 핑크 클레이를 양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내죠. 처음에 팩을 닦아낼 때 핑크 클레이를 사용하면요, 되게 답답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사장님들. 근데 전 장담해요. 3일, 3번만 해도요,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이 스크러빙의 느낌과 그리고 머드의 느낌은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한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쫙 하고 닦아냅니다.
손미아 사장님이라고 혹시 플래티넘 손미아 사장님 아세요? 네. 손미아 사장님이 몸이 조금 이제 불편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얼굴에 홍조도 굉장히 많고 또 얼굴에 실핏줄도 옛날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크릿 제품을 사용하면서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얼굴이 많이 붉은 거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인도 조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뷰티 클래스를 통해서 핑크 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 후로 팩을 지워낼 때 그렇게 지워냈더니 피부가 놀라지게 맑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얼굴에서 꽉 붙어 있었던 수분막, 보습막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야. 그 보습막이 계속 내 피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지 않을 겁니다. 쫙 하고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우리 사장님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코에 빨갛게 까맣게 껴있는 딸기코, 그쵸? 피지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들? 떼내시나요? 파내나요? 파내야죠, 그쵸? 피지는 파내야 제맛이죠, 그쵸? 볼게요. 피지가 있어요. 피지도 뭐예요? 산성. 산성이 나와 있으면 공기와 접촉되면 어때요? 얘도 까매져요. 까만 거를 빼내면 얘가 더 화가 나요. 왜 방 빼라고 했어? 다시 더 찹니다. 방이 더 커져요. 그래서 까맣게 되어 있는 것만 이런 스크러빙이나 그런 걸로요 지워주는 거예요. 피지는 절대 짜내는 게 아닙니다. 짜내면 짜낼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산화된 것만 그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엄청 환해지셨어요. 그쵸? 본래 피부가 되게 환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가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스크러빙만 한번 딱 하는 거 하고 클렌징부터 정성스럽게 하는 거 하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져요. 정말 많이 환해졌죠. 오히려 메이크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킨을 뿌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쫙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예요. 기초인데 내가 뭐 여태까지 썼던 거랑 뭐 똑같겠지? 물론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조금 더 알면은 이 기초가 조금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기초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킨 썼어요. 우리 사장님들 뭐 쓰세요? 다음에? 아이 세럼?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센스 중에 밸런싱 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런싱 세럼은요, 말 그대로 내 피부, 모든 게 무너져 있는 뭔가를 빠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클렌징을 하고 나면 내 피부에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약해요. 그래서 얘를 가장 빠르게 수혈해준다 라고 생각해서 밸런싱 에센스를요, 그 어떤 에센스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내 피부의 건강을 맞춰주는 하나의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싱 에센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내 피부에 하나의 밸런싱 막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밸런싱 에센스를 쓰고 나면요, 내가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모든 기초가 빠르게 잘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아이 세럼을 쓰는데 볼게요. 아이 세럼 하나만 쓰세요? 두 개 쓰세요? 네.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뭐 얘기를 한다면 제 하선에 많은 BV가 일어나라고 두 개를 쓰라고 할까요? 그건 진짜 제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 뭔가 물리적인 기계를 사용해야지 들어가는 이 펩타이드의 에센스를 바르고 나면요, 이 펩타이드 에센스 자체가 굉장히 얇은 고밀입자예요. 그래서 얘를 눈가에 바르게 되면 물론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어때요? 얇은 내 몸의 실루엣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 실루엣을 닫아줄 하나의 이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막이 아이크림입니다. 왜 두 개를 굳이 쓰라고 해요? 비싸게 볼게요. 얘 한 방울 쓸 거,
얘 한 방울 쓸 거 얘 반 쓰고 얘 반 쓰세요. 그러면 어차피 기간은요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두 개를 권하시게 되고 이 두 개를 진짜 사용하시게 되면요 내 눈에 붓기나 까만 것도 결국은요 독소예요. 내 눈의 순환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를 가장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게 이 아이 세럼과 아이 크림이에요. 그래서 눈 밑에 그리고 눈 두덩이에 발라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한지원 사장님이 뭐 여기에 해서 이렇게 막 바르라고 그렇게 바르면 좋대요. 근데 저도 그냥 모르게 바르게 되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발라버려요. 이렇게 막 바르면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세럼에 들어가. 이거 다 바르셨어요? 네. 아이 세럼. 네. 그렇게 쫙쫙쫙쫙 빠르게 발라줍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짧은 텀을 두거나 이렇게 각질 제거가 안 된 누군가는요 이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전혀 밀리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린라인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수분 크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그 비오텐 제형의 수분 크림 있죠. 수분 크림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좋다는 얘기도 많지만 가장 안 좋다는 컴플레인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분 크림이요 밀려요. 이게 근데 왜 밀리냐? 수분 크림 자체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각질 제거가 잘 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수분 크림을 쓰게 되면 얘가 이 안에서 그냥 토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스킨케어를 누군가에게 권할 때는요 수분 크림보다는요 데이 크림으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더 사장님들도 편하세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다가 쫙 하고 발라줍니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너무 많은 제품을 쓰시는 걸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잘못하게 되면요 이 메이크업이 밀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이렇게 딱 기초적인 것만 그냥 발라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잘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밀리고 뜨고 이제 막 그렇게 돼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되게 스킨케어를 잘했어요. 피부 진짜 좋아.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요 어떤 분이 오히려 화장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피부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화장만 하고 나면 얘가 진상이 돼.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요 피부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요. 피부 표현을 할 때 밀리는 걸 잘못 정리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간혹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의 색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그걸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벼룩 잡다가 초가 삼간 날리다라는 딱 표현이 맞는 거. 피부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 얘를 막으려고 굳이 두꺼운 화장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얘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얘가 약간 보이면 어때? 그냥 투명한 피부가 훨씬 좋은 피부. 그게 전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피부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눈 따가워요? 우리 정은아 사장님이 약간 좀 그런 케이스인 것도 같아요. 피부 자체의 결이나 그런 건데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정은아 사장님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약간의 주근깨가 있으시거든요. 이 주근깨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피부가 더 많이 덮어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정은아 사장님의 있는 그대로의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선크림을 꼭 발라줍니다. 선크림은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꼭 발라줘야 돼요. 왜? 이런 형광등 안에서도요 선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크림을 안 바르게 되면요 주름이 굉장히 빨리 생겨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더라도 선크림을 아주 연하게라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눈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저희 선크림 쓰시면 이제 간혹
눈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이제 이 선을 막기 위한 하기 위한 하나의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 눈 주변을 피하셔가지고 그냥 쫙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이 유독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쫙 하고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비비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너질 때 예쁜 게 저는 진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요. 무너질 때 처음 했을 때 너무 예뻐. 무너질 때 막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막 개기름 나오고 막 너무 안 예뻐요. 그게 뭘까요? 내 피부 막을 싸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냥 확 나와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의 방패막을 그냥 쫙 하고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 황사 때문에 너무 안 좋죠. 황사의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게 내 모공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자세히 딱 빠져나오면 좋은데 얘가 내 모공 안에 박혀. 몽글몽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으로 박히지 않게 하나의 방패막을 씌워주는 게 비비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비를 바르실 때 굉장히 많이 발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비비는요, 그냥 어느 정도의 적당한 양을 바르시는데 여기서 이제 바를 때의 스킬입니다. 발라요. 이거를 다 바르고 나서 이게 발라지고 나면 일로 오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메이크업을 할 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퍼프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붓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거를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킨 색조를 할 때 나의 이 손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가장 예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붓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손의 온도에 맞추는 메이크업이 가장 부드럽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 손 끝을요 비벼주세요. 뜨겁게 손 끝을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비비 어디 갔죠? 네. 조금 더 바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쫙 바르고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서 이거 다 없애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한 번 더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동안 얘가 한 번 더 이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비벼가지고 살살살살 하고 눌러주는 겁니다. 내가 얘를 다 하고 가려면요, 그냥 허옇게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쫙 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발라줍니다. 이해가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쫙 하고 발라줍니다. 저녁에 쉬려고 집에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잠깐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맨 얼굴로 나가기 되게 민망해요. 이 정도 됐을 때 나갑니다. 어때요? 괜찮죠? 굉장히 깨끗하죠? 비비크림 정도만 잘 발라줘도요,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파운데이션이죠.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CC크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CC크림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마에 쫙 한번 발라주고요. 볼에도 한번, 그리고 더 볼, 네. 마찬가지로 손을 비벼줍니다. 쫙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모든 이마 끝내고 볼 끝내고 턱 끝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동안 얘는 흡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비벼줍니다. 그리고 나서 톡톡톡톡 해주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밀리기 시작하시는 분 계시죠? 네, 막 되게 정성 들여서 다 발라놨는데 화나기 시작해요. 그쵸? 막 욕 나오죠? 그때 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이때 화장 지울 수 없어요. 세수할 수 없어요. 혹시 나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한 2분 정도 의견 내주실 수 있는 분, 혹시 밀리면. 왜냐하면 밀리는 건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피부의 온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어요. 그때는 가끔 밀리기도 하거든요.
나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두드리고. 두드리세요. 두드려서. 오케이 좋아요. 또. 종일이나 미스트 브러셔를 쓰고. 오,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저는 물 발라요. 네 좋아요. 저는 물도 발라요. 물을 바르게 되면요. 물을 발라도 되고 스킨을 발라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생수 같은 거 발라요. 물을 바르게 되면요. 한 번 더 광이 일어나요. 얼굴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눌러주면요. 안 떴어요? 오, 잘 먹었네요. 네. 우리 정화 사장님도 안 밀렸어요. 그냥 네. 이렇게 쫙 하고 네. 눈 위로 한 번만 떠주시겠어요? 위로 한 번만. 네.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퍼프를 사용했었는데 그 퍼프의 느낌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과거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메이크업 할 때 내 손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원 여사님 일단 눈썹하고 입술은 안 그렸어요. 볼게요. 약간 주근깨는 보여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뭐 눈썹하고 입술을 하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주근깨는 보이지만 이런 피부 표현이 훨씬 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퍼프로요. 코 쪽이랑 그리고 내 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조금 이제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눈 위로 떠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요. 요즘에 우리 사장님들 눈 메이크업 색깔 표현 3단 메이크업 하시나요? 3단 메이크업 하시는 분 계시나요? 베이스 바르고 두 번째 바르고 또 포인트 주시고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받을 때 메이크업의 정석이라고 하면은 눈썹은 갈매기 눈썹. 그쵸? 아주 얄쌍하게 빼는 갈매기 눈썹에다가 눈 아이섀도우는 3단으로 아주 그냥 음영을 줘서 그쵸?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모든 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갈매기 눈썹이 그렇게 예쁘대요. 근데 또 누군가를 봤을 때 시대에 뒤떨어져 라고 생각. 갈매기 그러니까 눈썹만 봤을 때 되게 예쁘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요즘에는요 일자 눈썹이에요. 누군가는 일자 눈썹을 해가지고 운명이 바뀐 사람도 있대요. 왜?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예요. 왜 한번 웃어요? 좀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아니 뭐 농담이고 저는 눈썹 자체가 엄청 진해요. 정말 거의 반 정도를 밀어내야 될 만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의 눈썹이요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려가지고 항상 눈썹을 그렸더니 사람이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일자 눈썹이 유행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위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은아 사장님 눈썹 볼게요. 정은아 사장님도 눈썹이 굉장히 진해요. 그쵸? 근데 이제 윗눈썹이 약간 이렇게 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소견은 그래요. 사장님께서 굳이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사장님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만 약간 정리해 주세요. 그럼 약간 일자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 느낌과 이 뒤의 느낌을요 일자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순해 보이거든요. 굳이 순하게 보일 필요는 없지만 이 일자 눈썹의 느낌이 약간 사람이 세련된 느낌으로 주기도 해요. 처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붓으로 한 번 정도 쓱 하고 쓸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은 워낙에 가지고 계신 눈썹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뷰티를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눈썹 정도는 조금은 만져줄 수 있는 좀 센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썹을
굳이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해줬으면 메이크업 정도는 조금은 만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눈썹이 굉장히 진하세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눈썹을 그린다면 앞쪽 뿌리 쪽에 약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듯 안 그린 듯 굉장히 순해졌어요. 더워요. 네. 어때요? 네, 볼게요. 네, 뭔가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색깔만 약간 채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눈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냥 서비스 차원